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괜찮아 보이는 전원주택이 경매에 나왔길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살만한 집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생긴 집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이 집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억대 전원주택입니다. 만약에 여러 번 유찰된다면 1억 미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어디냐? 요즘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유튜브에서 너무 핫한, 충주맨 때문에 너무 핫한 충주시입니다. 하지만 여긴 시내는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한적한 곳입니다. 지금 마을길이 있는데 요 집 뒤로 멀리 산이 보이네요. 마을길이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이게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 마을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딱 부분이 보이고 마당에는 잔디가 아주 잘 깔려 있어요. 소나무 조경수도 깔려 있고 여기 정화조가 보이네요. 딱 돌아서면 요 안쪽에 집이 아주 이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장점, 남양집입니다. 여기 그림자의 모습만 봐도 이 집이 남양집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집으로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들 뒤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여기 바로 잘 보이진 않지만 경매물건 바로 옆에 집과 간격이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뭐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집 토지와의 경계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요 사진만 봐도 땅도 아담하고 집도 아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은 한 400평, 500평은 갖고 있어야 시골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집은 그냥 잔디 마당이랑 집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에 살면서 우리가 뭐 텃밭도 가꾸고 싶고 뭐 남자들은 뭐 목공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러면은 뭐 창고 공간도 필요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집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땅의 면적이 돼야지 옆집과의 거리가 적절히 떨어져서 뭐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까운 이웃집이 있을 때는 뭐 도시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시골 생활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현관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네요. 자, 지붕 마감은 여기 스페니쉬 기와로 했고요. 외부 마감은 뭐로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데크는 석재 데크를 깔아놨습니다. 이 집 뒤쪽으로는 나무들이 있죠. 이 집 뒤쪽으로는 집은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집 뒤에도 집이 있으면 조금 정신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 뒤가 산이기 때문에 조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을인데요. 와, 지금 이게 남쪽이에요. 앞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꺾어지는 이 첫 번째 집, 이 집이 경매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생긴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업자가 개발해서 분양을 한 전원주택 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집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남쪽인데 지금 이 마을길은 이 마을의 토지는 동쪽으로 갈수록 올라가 있죠. 이 땅 자체는 서쪽을 바라보는 서양 땅이에요. 그런데 집들은 다 계단식으로 남쪽을 바라보게 지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건데 글쎄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분양하는 전원주택 택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악은 북향 땅을 이렇게 개발한 곳이에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향 땅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 말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땅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나마 이 땅은 이제 서해안 땅을 계단식으로 개발을 했고 집들이 모두 남쪽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최악은 아니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 단지인데 요렇게 이 도로에서 요렇게 들어오면은 북쪽으로는 이제 서양식 주택, 남쪽으로는 한옥주택을 이렇게 개발해서 분양한 마을인 것 같아요. 조금 넓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이 있는 곳인데 여주시에서 이렇게 충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와도 거리가 조금 되고 여주시와도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는 좀 자연이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은 88평 아담합니다. 집은 약 35평. 와, 이게 35평이나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집인데요. 요 다락도 면적에 포함되어 있네요. 사용 승인일을 보니까 2017년으로 이제 7년 된 집이에요. 뭐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1층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하나 있네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욕실하고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계단이 어딨나? 요게 계단인가? 아무튼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층 다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실내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여기 거실, 이쪽으로 주방, 이쪽 다용도실 화장실이 있고 안 보이는 오른쪽에 안방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다락을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경매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주소도 확인하시고 감정가가 1억 8천 정도 되는데 현재 신건입니다. 그런데 실거래 매매가는 1억 1,500만 원이에요. 이 가격이 현재 소유주가 매수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1억 8천이다.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직전 실거래가가 1억 1,500만 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 수준에서 아니면 이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받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적인 부담이 없는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 보니까 지금 경매 물건 여기에 있고 이 마을길은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여기 정보를 보시면은 개인 공인수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지금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택지에 마을길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도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하신 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건물 등기를 보면서 이 집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고 2018년도에 주식회사 땡땡 개발이 이제 이 집을 지었던 업체인 것 같아요. 소유권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집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20년 11월 달에 이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낙찰가가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이때 6명이 응찰했고 1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년이 지나고 한 6개월 지났네요. 2021년 5월 달에 현재 소유자가 이 집을 매매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거래가를 보니까 1억 1,500만 원, 낙찰가보다 500만 원 비싸게 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여기 이 집을 낙찰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2020년도에 11월 24일 날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불과 뭐 며칠 안 지나서 12월 3일 날 이 집이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4,300만 원. 이렇게 가압류가 돼요. 자, 이렇게 가압류가 됐는데 한 6개월 있다가 현재 소유자가 이 집을 매매로 샀단 말이에요. 1억 1,500만 원 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을 산다면 이 가압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 집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계약서상에 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에 계약 조항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2021년에 이 집을 매매로 산 사람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면 이거 사기당한 걸까요? 아무리 순수하고 순진해도 가압류가 걸려있는 집을 그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 이 집을 가압류한 사람, 이 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구매한 사람, 이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등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인데요. 모두 충주시에 살고 있고요. 모두 1960년대생입니다. 그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사실 충주시에 산다는 것은 충주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고 1960년대 생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물론 우리가 살펴봤던 건물의 등기 내용들이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 과정을 통해서 모두 말소될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되었다가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서 강제 경매까지 나온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 집들 다 분양이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뭘 확인했냐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어요.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은 이제 다 보는 게 공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북쪽에 있는 집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전체 다 분양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요 남쪽에 있는 한옥은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란 것은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요 위에 있는 집들을 개발한 회사와 요 남쪽에 있는 한옥을 지은 회사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별개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